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재 102쪽 펴시고, 자, 정비법에서 우리가 전주에 재개발 사업까지 어떤 제도다라고 봤죠. 오늘 거기에 양가로 3분의 재건축 사업이라 들어가 있죠. 자, 거기서부터 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밑줄 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자, 노후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 그렇게 줄 치면 돼요.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기반시설은 손대지 않아요. 노후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하면 틀립니다. 자,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낡은 아파트 있죠. 네. 그거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자, 정비가 손 안 대고 오래된 공동주택만 철거하고 새로 짓죠. 그래서 과거에 이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뭐 투자를 하면은 기존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5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자, 기존 세대수의 4배수 이상이 증가되면은 투자 조건으로 좋은 재건축입니다. 네.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낡은 아파트 16평짜리, 자, 대지 지분이 자 16평짜리 이런 지분을 주면은 34평짜리 아파트 바꿔주죠. 네, 추가 비용 부담 없습니다. 이거 얼마 하느냐? 5천만 원 재건축하기 전에 거래 금액이 34평이면 새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뭐 7, 8억 하겠죠. 예, 이래주 바꿔줍니다. 좋죠? 예. 그럼 요즘 뭐 이래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예. 요즘은 자 7억짜리 아파트 바꿔줬다 합시다. 자기 재산이 얼마짜리요?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만 딱 인정해주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개발 이익이다 해서, 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중에 절반 50%는 무조건 국고에 기속됩니다. 예. 또 나머지 절반 50%는 예, 자, 임대주택 같은 이런 주택지어 나라에 귀속시켜야 돼요. 그럼 재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없지요? 그래서 합니까, 지금? 올 수도 없다. 이게 뭐냐? 개인재산권 인정 안 하겠다. 공산주의 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래요. 법이 그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재건축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낡은 주택 헐어버리고 내가 새집 짓는 거죠. 예. 그런데 새집 짓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네 초과이익 생긴대 내놔라. 예. 그 말은 네 개인재산권 인정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겁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재건축 추진하는 것도 올 수도 다 돼버렸죠. 예. 서울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의 최대 재건축이죠. 예. 조합까지 만들어놓은 거 다 해산 다 시켜버렸어요. 예. 주민들이. 예. 왜? 나라에 좋은 일 시키려고 있노. 내 집 헐고 내가 새로 지었는데 이익 생겼다고 내놔라. 자, 그래서 재건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그래서 야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여당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정권 잡느냐에 따라서 법이 확확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재건축 사업도 과거에는 자 개발이 생기면 나라가 손 안 대고 전부 다 주민들에게 어떻습니까? 돌려줬죠.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재건축할 때 그때도 이랬지만은 그때 초과이익 생기면 개발이익 생기면 다 그 자기 자산 가치에 맞게끔 n분의 1씩 쪼개가지고 사학경비 서고 남는 이익은 다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자기들 집 헐고 새로 지었으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 자 특히 지난 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버렸죠. 이거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취인데 사실은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하고 재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자, 그래서 막 이런 법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현 정권에서는 손 대느냐, 손 못 대요. 국회 의석수가 지금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죠. 못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무슨 재건축?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그래서 1번 자,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돼요. 줄칩니다.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 그까지 줄치고 그 이후 말은 거두절미하고 제일 끝으로 갑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자, 일단 공공재건축 사업이 되려면은 시장군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조건이죠.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자, 단지의 자, 거기에 줄쳐서 주의하세요. 종전 세대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자, 이런 조건 갖추면 무슨 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자, 공공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의 시행자고 두 번째 조건이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얼마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공재건축이 된다. 자, 종전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자 1000세대예요. 자, 이거 얼마 이상? 16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공공재건축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재건축이 대다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재건축은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공공재건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에 저 최대 재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삼익비치라는 아파트인데 3,300세대예요. 이걸 3,30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자, 이거는 공공재건축이 됩니까? 이는 종전세대도 그대로 재건축하죠. 이는 공공재건축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 되는 것은 공공재건축을 하겠고 개발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너끼리 해라. 이 뜻이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관여 안 한다. 왜? 이건 개발이익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는 한 집당 거의 10억씩 부담해야 돼요. 재건축하려면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끼리 하고 자, 개발이익이 조금이나 생기면 나라에서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것이 재건축들이 전국적으로 스톱 다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 갖추면 이걸 공공재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박스 내용은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노불량 건축물. 자, 노불량 건축물은 종류가 4가지예요.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3번, 4번 이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갈로 2번과 3번은 출제하기가 곤란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문이 길잖아. 못 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1번과 4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은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4번에 보시면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자 노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로 보는데 2가지가 있죠. 박스 안에 1번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이다. 자, 그럼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걸 뭐라 부르느냐? 경과연수라고 합니다. 경과연수. 경과연수라는 것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지나면 노후 건물로 보느냐 이 뜻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경과연수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로 정해놨죠. 건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이고 또 건물 노도가 빨리 오는 건물들은 2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과연수 지난 건축은 노불량 건축물 보자 이 뜻이. 이번에 국계법률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번에 정비기반시설. 자, 우리가 정비구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 같은 낡은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을 하죠.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면 되게 정비 대상이 됩니다. 출처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락을 말하죠. 공은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지역난방시설 정도까지 출처인데요. 열가스 공급시설까지 출처인데요. 자, 이런 시설들이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자, 넷째 줄에 공동용시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출처입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자, 그렇게 출처인데요. 이런 시설들은 공동이용 시설로서 이것도 정비 대상이 됩니다. 그 시험에 몇 번 물은 이유가 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구분하는 문제 있죠. 그걸 몇 차례 물었어요. 몇 번 읽어보면 쉽게 보면 됩니다. 자, 밑에 5번에 주택단지나 6번 정부상 대지는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7번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자, 정비 사업의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첫째, 정비 사업상 각종 동의권 행사를 하거나 또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자,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자, 토지 등 소유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야 정비법상 권리가 자가 해당됩니다. 동의권도 행사할 수 있고 분양받을 권리도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각종 권리자들이 있죠. 그걸 다 토종 소유자를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토종 소유자 인정이 될 때, 자, 동의권 행사라든지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토종 소유자라는 것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종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해야 돼요. 위탁자라는 것은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신탁업자에게 맡긴 사람이죠. 자, 박스 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종 소유자는 줄칩니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를 말합니다. 그 말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자, 정비사업상 권리자가 되려면은 토지 소유자 되든지 건축물 소유가 되든지 지상권자까지 된다 이 뜻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재개발 사업은 자, 밑줄 칩니다.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자, 그게 밑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자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밑자라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재건축 사업의 권리자가 되려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줄에 지상권자나 토지만 소유자, 건물만 소유자는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8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고, 9번에 정관이나 10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방침 수립 같은 것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2절에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절차인데 정비사업은 기본 절차가 그게 104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143쪽까지가 되어 있죠. 자, 143쪽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등이라 되어 있죠. 그 앞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부터 끝까지가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정비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려면 이 두 가지 절차 다 거쳐야 돼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동안에 쭉 전개되는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 20년 이상 벌어지는 각종 관련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엄청 복잡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보려면은 자기 인생에 끝날 때까지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주로 놓는 부분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써두고 봅시다. 자, 정비사업의 이제 기본 절차. 정비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자, 이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정비사업의 첫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 계획의 뜻은 어떤 계획이냐? 자, 해당 도시, 자, 우리 울산광역시 이런 도시가 있겠죠. 10년 동안에 자, 필요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이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울산광역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파악된 곳에 어떻게 사업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파악된 곳을 뭐라 부르느냐? 정비 예정구역이라 합니다. 정비구역이 아니고 무슨 구역? 예정이 돼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파악된 곳은 앞으로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으로 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자 이제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자,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기본계획에서 자 파악된 정비 예정구역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야 되죠. 자,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정구역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것이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자,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비계획 위반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비 지정고시되면 무조건 사업해야 돼 이제. 자, 그래서 그럼 뭐 이거 정비 지정고시된 거 뭐 취소하느냐? 취소 안 됩니다. 지정고시돼 붙죠.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추진하다가 그 안에 잘 안 돼서 해제될 수는 있지만은 자, 일단 정비 지정고시됐다는 것은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뭐 정비 위반한다든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뭐 취소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정되면 사업을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이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시행자가 조합이죠. 이때 조합이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사업 시행 계획서 이거 작성해야 돼요. 자,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공사 계획. 자, 그래서 정비 사업에 자, 낡은 기반서 헐고 새 기반서 어떻게 설치하고 새 아파트 몇 동을 지을 건지 이런 구체적 공사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서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작성된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구체적 공사 계획 확정 절차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자,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러면 뭐 중간에 뭐 조합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러면 12, 3년 걸리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이 절차를 끝나면 결국 이 절차는 구체적 공사계획 확정하는 것까지의 절차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낡은 건물이나 기반시설 철거를 했습니까? 이 절차에서 아직 멀었죠. 한참 멀었어요. 예. 그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로 들어가서 자,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전개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낡은 건물이나 기반시설 있죠. 철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은 다 뜯어난 거 보죠. 그러면 그 재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벌어지는 것 중에서 적어도 다 뜯어난 거 봤다는 거는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한 15년 전부터 추진돼 있었다 이 뜻이에요. 15년 정도 지나야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노는 거, 놀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아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써주죠. 왜 써줄까? 이해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는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지정고시 이런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라는 뜻이지 지금부터 이거 절차 줄줄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공법은 여기 노는 말 단어 하나를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 복잡한 전체 내용을 체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일이 다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104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이 기본계획 수립부터가 첫째 단계죠.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을 파악해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자, 수립권자 등 봅시다.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까지만 줄치고 관할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또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한다. 줄쳤어요. 자,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대도시 같은 데는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죠. 의무 수립하는 반면에 일반 시에서는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성된 지역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의 물금 신도시 같은 곳은 전부 다 아직은 최근에 조성됐으니까 낡은 지역이 없으니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도지사 수립하지 마라. 수립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하살표 보시면 줄칩니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해놨죠. 왜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군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골입니다. 거기에는 울산 강시처럼 이런 시가지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까? 시가지 조성이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거기에 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파악할 정도의 시가지가 없죠. 그래서 군지역은 수립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군지역에서도 정비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은 안 해요. 뭐 10년 동안 파악할 게 없으니까. 대신에 이 정비계 입안에서 정비 지정받아서 군지역에서도 자 정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줄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시장은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줄쳤어요. 이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은 10년 동안 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했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주라 뜻이. 처음에는 정비 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됐다가 취소될 수도 있죠. 또 새롭게 사업이 필요한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그 밑에 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방법은 국토교통장관이 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5, 6월달 위에 보시면 돼요. 자, 2번 수립 절차.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주민의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주민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을 며칠 이상 해야 됩니까? 14일 크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방의 의견 청취 다음 보시면 지방의회는 특광체독도 시장이 기본 계획을 통제한 날 6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가 없으면은 자 60일이 도과한 경우에 이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시장,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도 해야 돼요. 협의에 동그라미. 또 지방도계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돼요. 심의에 동그라미.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그렇게 수립해서 자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 보고해줘야 됩니다. 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습니다. 이럴 때 일반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노신의 심의도 거치는데 이때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동그라미. 일반 시장이 수립한 것은 자 도지사가 뭐 해야 됩니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자 갈로 다 뛰어넘으시고 승인되고 나서 수립을 해서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런 절차로 수립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절차를 몇 차례 물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 주민공람, 지방의견 청취,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 시험에 물어봤는데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왔다 해도 있는데도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은 떨어집니다. 뭐 그게 제일 뭐 그래 공부를 안 하지. 시험을 했는데 왜 이 공부하면 떨어지느냐? 다시는 안 나옵니다. 한번 나오면. 그리고 이런 거 유사한 것을 공법에 너무 많죠. 다른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경미한 사항이 안 한 것은 수천 개 이상 있습니다. 공법에. 그래서 한 번 낸 거는 지금 관례상 딱 한 가지 경우 외에는 이런 경미한 사항 딱 언의에 딱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는 안 물어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경미한 사항을 여러 번 물어본 것이 있다 이 뜻이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67쪽 보시면은 한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동의라고 하는 거 찾았습니까? 그 밑에 박스에 경미한 사항 있죠? 그거는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네, 그거는 여러 번 물어보고 그 외에는 여러 번 물어보고 한 번 내면 다시는 안 묻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두 번째 정비계획과 정비 지정도로 가서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왔어요. 정비계획을 이제 입안해서 정비 지정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로 갑니다. 자 정비계획의 입안. 자, 정비계획을 누가 입안할 거냐? 입안권.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자, 입안을 해서 이를 첨부해서 정비구역의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신청해요. 그래서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입안하고 자 이걸 첨부해서 정비지정 신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는데.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이 계획을 예외로 입안할 수도 있어요. 예외로. 어떤 경우냐? 자, 구청장이나 군수가 지금 자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교도소가 있다.
그러면 새로 구청장 군수를 하루아침에 다시 뽑을 수 있어요. 선거날이 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 몇 개월이 지나고 한 1, 2년이 지난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누가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누가 만든다? 특별시장, 강시장이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경우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직접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계획도 입안하고 직접 뭐 한다? 지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계획을 입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해야 되죠. 그럼 정비 지정은 누가 할 거냐? 지정권자. 자,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누가? 광역시. 특별자치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정비 지정권자는 여기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정비 지정권자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에 거기에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지정 신청의 1번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까지 줄쳤어요. 밑에 줄에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죠. 자, 그 줄친 데 위에다가 이 말씀 넣어줘. 도지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량 건축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긴급하죠? 그럴 때는 기본계획 만들어서 지정하나 넣었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셋째 줄에 방금 읽었는데 셋째 줄에 보시면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라 되어 있죠. 거기 밑에 박스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광역 개선 사업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광역 개선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자, 재개발 사업에서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페이지 수로 4페이지쯤 됩니다. 그런데 요약집에 또 줄여놨죠. 줄여놨는데 이것도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읽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러면 떨어집니다. 간단 명료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출제원이 이 부분을 낼 때는 잘못 내면 답이 여러 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답으로 딱 정하는 것만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주광경 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죠.
주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역은 가나 다라 네 가지만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 몇 가지 되는데, 자, 거기 가에 보시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란 말 찾았습니까? 50세대 이상이란 말에 동그라미. 자, 라에 보시면은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자, 토종 소유자 50% 이상이 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했다. 50% 이상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주환경 개선 사업에 시험에 낼 수 있는 방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자, 숫자 얼마가 관련 있다? 50가 관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 찾았습니까? 노블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3분의 2 동그라미. 자, 재개발 사업은 숫자 얼마와 관련이 있다? 3분의 2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3번에 재건축 사업 찾았습니까? 재건축 사업에는 가나 다라 네 가지를 세 가지 소개해놨는데, 다에 보시면은 노블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동그라미. 부지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주 이상 그게 동그라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공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숫자 얼마 관련 있다? 50. 재개발은 3분의 2. 재건축은 200세대 1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딱 봐라 이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뭐 안 봐도 되느냐? 예, 안 봐도 됩니다. 왜? 출제위원도 나머지는 자기도 잘못 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원문을 이래 다 저는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만 보시면 되고, 아,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라를 보니까 그것도 숫자가 있네요. 보시면은 둘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이 자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단 실시 결과 자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 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3분의 2네 재건축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못 내요. 왜 못 내느냐? 자 안전단 실시는 어떤 사업만 한다? 재건축 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안전단 말이 놓으면 벌써 이거는 무슨 사업하는 곳이다?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험에 낼 때 라를 출제하기는 자 안전단 실시란 말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출제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를 안 할 것 같고 낸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50세대, 재개발은 3분의 2, 재건축은 200세대 1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박스는 역시 공부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그 문제 풀고 버리는 곳입니다. 못 맞춥니다. 그런데 양갈로 이번에 가서 정비계획의 위반 봅시다.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줄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의 시장군수가 정비 지정권자죠. 직접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지정권자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자,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정비 지정을 자,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주는데요. 그래서 원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위반하고 정비 지정 신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해 주지만 예외로 구청장, 군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반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자, 여기는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자, 정비사업을 할 테니까 정비 지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해당 예정구역의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그 내용 중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자, 거기에 4번에 보시면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도시공객시설이 뭐요? 기반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자, 이 4번, 6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도 정비 계획 속에 어떻습니까?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어디에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네. 낡은 기반시설도 있고 여기 오래된 주택들이 있겠죠. 그 정비 계획을 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죠. 여기 오래된 기반시설 철거시키죠. 그럼 새 기반시설 어떻게 나올 건지. 자, 그래서 새로운 기반시설은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도로는 지금도 훨씬 넓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공원 조성하고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매설시키고 여기에는 건물 종류 들어가야 되죠. 주 용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상가 이런 식으로 정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비 계획에도 들어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외 건 참고하시고, 그 밑에 가면 임대주택, 주택규모, 건설비율이라 들어가 있죠. 그럼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아직 시험에 놓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출제되기는 곤란해요. 예. 만일 이것도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있느냐, 몇 년 뒤에는 있겠죠. 몇 년 뒤에는.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합격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이제는 몇 년 흘러버리면 공부량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공부 다 해야 돼요. 엄청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세요. 자, 3번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이것도 다 문제풀이 때나 보시면 돼요. 지금 볼 필요 없고. 4번의 정비 위반 제한이 되어 있죠. 이것도 5, 6월 달 이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5번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들어가 있죠. 거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또 합니다. 칠판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 예, 주지 마시고.